고객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순성입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건설 기술 분야, 조경 분야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시도 좀 쓰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미라 그럴까 이런 거는 여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조경을 하면 이제 좋은 경관 이런 걸 답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많이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경관도 많이 보고 여행도 많이 하고 등산도 많이 가고 뭐 이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파트 현장에서 감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간간히 여러 가지 뭐 글을 써가지고 카톡이나 단톡방이나 이런 데 책도 또 어떨 때는 또 책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자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일반적인 서적 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고객님 그러면 지금 현재 타고 계신 토요타 차종은 어떤 차를 지금 타고 계신가요? 이전에는 제가 한 15년 동안 렉서스 GS350을 탔습니다. 네네. GS350을 탔는데 차가 참 성능도 좋고 또 중간에 물론 뭐 보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차체가 원체 튼튼하고 그래서 아주 달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좋아가지고 뭐 아까워서 쭉 그냥 그것을 보수를 조금씩 해가면서 타고 있다가 요 근래에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도요타에서 나온 라브4라고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8개월 전에 교체를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라브4 SUV입니다. 네, SUV를 타고 계시고 예. 라브4. 그러면 라브4를 선택을 함에 있어서 네. 혹시 전에 아까 소개해 주셨을 때 굉장히 좀 여행도 좋아하시고 네. 많이 이제 다니신다고 네. 하셨는데 보통 주행거리가 한 1년에 어느 정도 혹시 주행을 하나요? 전 많이 탑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제가 운전 건 한 40년 했는데요. 네. 한 200만 킬로 정도 뛰었다 하면 좀 거짓말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연간 한 4, 5만 킬로는 뜁니다. 네, 그래서 4, 5만 킬로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약간 좀 생각이 좀 약간 못 미치죠. 오버되죠. 야, 그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많이 탑니다. 하여튼 적게 타도 한 3만 킬로는 연간 타고 그래서 상당히 운전을 또 좀 좋아하고 즐기고 또 사고도 잘 안 나오고 또 그렇습니다. 속도도 좀 내는 편이고. 그러면 라브4를 하이브리드를 네, 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고객님께서 타셨던 차가 오랫동안 타셨던 차가 렉서스 GS 350을 타셨는데 그 차는 가솔린 모델이었죠. 가솔린입니다. 네, 가솔린이셨고 기름값이 상당히 좀 적지 않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차량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어떤 주안점을 두고 혹시? 네, 그거는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그런 고려를 했는데요. 첫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나이가 들므로 해서 65세 넘어가면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차에 대한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한 거는 이제부터는 조금 승용차를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순발력이 안 되는구나. 왜? 승용차는 가솔린이고 이런 것은 조금만 밟아도 그렇고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100km 도달하는데도 금방이고 휑쌩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는다든지 앞차가 섰을 때의 순발력으로 팍 서준다든지 이런 것이 참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운동신경이 좀 떨어진다 그럴까 이래갖고 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속 150km로 이제 달릴 일이 아니고 순발력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하이브리드라든지 SUV를 해가지고 안정성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좀 덜 승용차에 비해서 덜 순발력이 요구되는 차도 좀 타고 그래서 또 하이브리드를 또 타는 또 이유는 유류대도 좀 절약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나이가 들면서 하이브리드라든지 이제 도요타 회사도 마찬가지고 뭐 국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도 이런 노인들을 대비한 차 이런 것이 이 노인화 고령화 사회에서 오너들도 한번 생각해가지고 이런 차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브레이크는 잘 듣는데 좀 스타트는 좀 느리다든지 차가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유류도 좀 노인들에 비해 전락되면서 좀 밟아도 뭐 100, 230 이렇게 도달하는 시간이 좀 느리다든지 뭐 이런 노인들을 위한 차도 사실은 좀 어떻게 연구를 해보면 그것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원점으로 제가 이야기를 돌아오면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저는 감안해서 내가 나이가 들면서 앞으로는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꼭 그렇다고 해서 뭐 라브4가 뭐 차가 뭐 안 나간다 이런 게 아니고 좀 튼튼하고 SUV고 안전하고 또 이렇게 순발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차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아무래도 고령화 시대, 그리고 연령대가 다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화 시대에 맞는 맞춤형 차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네. 노인들에 맞는 그러니까 고령화에 맞는 뭐 SUV도 있을 때고 성용차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꼭 뭐 노인들의 꽉 맞춤형이다 이게 아니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차량을 구매를 하시려고 이렇게 보실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본인이 나이가 있는데 이거는 SUV는 젊은 층을 위한 차량이 아니냐라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고객님은 지금 오히려 반대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이가 있는 사람을 위한 차다라고 보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은 성형차가 오히려 낫죠. 휙휙 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네. 그런데 느긋한 사람은 제 같은 경우에는 배낭이고 뭐 골프 백이고 뭐 그냥 SUV 차에다가 막 집에 던지고 막 옷도 막 벗었다가 입었다가 이 노인들은 이 체온 조절이 심하게 되니까 큰 차에다가 막 던졌다가 이 집에 넣었다가 뺐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좋고 성형차는 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좀 이 안이 칸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좀 좁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아무리 좋은 승용차라도 SUV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들은 등산화도 그냥 안에 골프화도 안에 배낭 그 다음에 뭐 골프백도 뭐 팍팍 아무데 집에 넣고 그냥 빨리빨리 왜냐 동작이 느리니까 집에 넣고 빨리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근데 승용차는 그리 할 거면 너무 차가 지저분해져 버리죠. SUV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승용차보다는 SUV가 노인들한테 더 활동하고 느린 동작에 뭐든 그 다음에 뭐 이게 좀 깔끔하게 준비하고 이런 거를 못하는 노인들한테는 오히려 더 그게 근데 물론 젊은 사람도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막 텐트 배낭을 넣어가지고 놀러 가고 뭐 애들 태워가지고 놀러 갈 때도 큰 차가 필요하죠. 그런 차가 필요한 건 당연해요. SUV가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도 필요한데 그거에 못지않게 노인도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승용차보다는 SUV가 많이 뭐 세계적으로 많이 나간다고 봐야 되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꼭 뭐 한 가지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노인들은
어쨌든 간에 승용차보다는 SUV가 오히려 여러 방면으로 좋다. 좋다. 그런데 처음에 좁은 골목길이나 이런 처음에 운전을 해서 스타트를 한다든지 도심이라든지 이럴 때는 아무래도 승용차보다 좀 크니까 조금 이게 그 운전할 때 좀 자기 자신이 좀 세련되지 못하고 둔탁하게 느껴지는 거죠. SUV가. 근데 뭐 도심을 떠나서 뭐 이렇게 이런 그 시골길이나 뭐 아니면 이 자연하고 접하는 데 가면은 승용차보다 훨씬 낫죠. 그냥 뭐 우글우글 울퉁불퉁한 길도 뭐 가도 되고, 이 승용차는 뭐 아까워서 밑에 다 아까 싶어서 겁이 나서 뭐 사살 가고 못 가고 막 그러잖아요. 왜? 한부들은 못 쓰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도심에서는 아무래도 좀 승용차보다 좀 크니까 노인들이 좀 감당하기에, 운전해서 감당하기에 좀 뭔가 좀 그렇고, 좀 뭔가 붕붕한 것 같고, 좀 그런 건 있고. 맞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서는. 그러면 지금 라브4 차량에 대해서 이제 차량을 라브4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브랜드의 어떤 그런 비슷한 SUV를 할 것이냐를 놓고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많이 했죠. 네. 저도 했습니다. 고객님도 한 것처럼. 네. 그래서 이 차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차에 차라는 거는 모든 차가 마찬가지겠지만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 차의 장점도 있고 또 어떤 한편은 단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고객님께서 이런 장단점을 좀 얘기를 통해서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더 시원하게 명쾌하게 라브4라는 차는 이런 차다 라는 걸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단점부터 한번, 단점이나 이런 부분부터. 단점하고 장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있는데, 물론 제가 가장 우선시 되는 부분이었다고 할까? 그런 부분은, 다른 유수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 해외, 미국, 독일, 이탈리,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네. 이 차가 한 고민이 되는 건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거예요. 제일 1차적으로는 이 금액. 차량 가격. 차량 가격이 내 생활과 내 어떤 노인들의 합당하냐. 그리고 이게 노인들이 사실상 생각보다는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쓸 돈은 많고 수입은 없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편화된 거거든요. 물론 젊을 때 돈을 많이 벌려놓은 사람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인 분들은 노인이 돼가면 수입은 없지, 들어가는 데는 많지, 아프기도 많이, 병원에도 많이 가야 되지. 여러 가지로 좀 돈이 많이 드니까 아무래도 노인화가 되면은, 우리나라도 노인화가 이제 1,000만 명, 국민의 5분의 1이 된다고 하는데, 그 5분의 1은 보통 25%면 20%면은 보통 큰 숫자가 아니죠. 1,000만 명이면. 그렇죠. 일본은 이미 넘어선 지 오래됐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노인이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고령화가 되면서 일단 금액이 가장. 근데 다른 차에 비해서는 물론 엔저 이런 것도 있지만도 라브4는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좀 적합했다. 그리고 국산차도 있고 외제차도 있고, 이제 일본 차는 외제차라고 봐야 돼, 제 입장에서는. 네. 근데 아무래도 제가 한 40년 운전해서 그 전에 탔던 국산차에 대한 인식이 조금 그렇게 맨날 장고장이 작고 이런 인식이 좀 있어가지고 외제차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게 국산차에 대한 인식이 선입관념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40년 운전해서 거의 우리나라 자동차의 발전하고 새 기회를 같이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옛날에 그때 그 뭐 포니부터 시작해서 뭐 또 기아차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국산차는 좀 뭔가 근데 이제 좀 장고장이 있다는 뭐 국산차를 내가 그 무시하는 건 아니고 네. 좀 장고장이 지금은 안 그렇겠죠. 물론 좀 많이 발전했겠죠. 그동안 내가 십몇 년 동안 국산차를 안 탔으니까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제 라브4가 이제 그 단점이라고 그럴까 이제 이런 거 이제 선택을 하긴 했는데 이게 우리가 그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이 생각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전체 주행거리로 놓고 볼 때는 아무래도 한 반쯤은 기름으로 가고 반쯤은 이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리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죠? 이리 생각이 들었었는데 악셀을 밟으면은 기름으로 가고 떼면은 좀 어떻게 좀 이 하이브리드로 조금 가고 그게 하이브리드로 가는 그 기간이 짧다 이거야 그 거리가 물론 거기에 그 계기판에는 당신은 하이브리드로 몇 % 이용하고 있으다 뭐 이런 거 뜨긴 하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플러그인 전기차가 아니긴 하지만 하이브리드에 대한 그 인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게 한 반쯤은 내가 이 전기를 생성해가지고 반쯤은 전기로 가고 반쯤은 기름을 가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예를 들면 시속 30km, 40km까지는 전기로 가고 40km 넘으면 하이브리드로 가솔린으로 간다. 뭐 이리 개발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이 부분에서 제가 네.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안 그래도 우리 고객님하고 비슷하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약간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반인 반수, 사람 반, 짐승 반인 것처럼 반인 반수, 약간 이런 개념처럼 엔진과 이제 전기 배터리, 전기 모터가 결합된 자동차인데 그렇죠. 그 저속에서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30-40km 정도까지는 전기로 구동이 되고요. 그리고 속도가 이제 40km에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엔진이 이제 그때 개입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속도가 올라가면 엔진, 그러니까 휘발유만 가솔린만 쓰느냐라고 이제 알고 계신 분도 많은데 사실 속도가 올라가면서 엔진에 개입돼서 전기랑 휘발유랑 같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속도가 오른 상태에서도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살짝 대고 속도 유지를 하는 그 상황에서는 또 전기만 씁니다. 그리고 악셀레이터를 발을 떼는 순간은 또 충전만 돼요. 그러니까 전기랑 가솔린을 안 쓰고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라는 게 사실 연비가 이제 우리 고객님께서 타보셔서 좀 아시겠지만 연비가 좀 실연비가 좀 잘 나온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엔진에 개입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엔진에 개입되지 않는 상황들이 또 번번이 구동해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그런데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여기서 처음에 구입했을 때의 어떤 연비보다는 좀 작게 나와요. 그게 물론 운전 습관에 의해서 틀려지겠지만 그거는 내가 아무리 연구를 해가지고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많이 연비 개선을 위해서 내가 발로 막 떼고 내리막길에는 진짜 발 떼고 또 가속을 샥 했다가 그냥 완전히 발을 떼버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가 한번 많이 해봤는데 물론 당연히 가솔린만 갈 때의 연비보다야 100배가 더 좋죠. 좋은데 여기에서 처음에 구입할 때의 연비의 여기서 내놓은 책정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좀 물론 무게도 있고 안에 짐을 실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조금만 차이가 나는 그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고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차의 장점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안전성, 차량에 대한 안전성하고 그리고 장고장이 없는 내구성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주셨는데 뭐 추가적으로 뭐 더 이제 좀 이렇게 직접 타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것 같다. 이 차를 탔을 때 어떤 느낌 이런 거를 한번 솔직하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뭐 예산 안 하나 뭐 불문가지 아닙니까? 뭐냐 이 도요타 차량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전통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타봤을 때도 이 사람들이 차를 참 잘 만들었구나, 튼튼하다. 그 다음에 달려도 뭐 이렇게 비포장도를 가도 어글어글 하는 소리도 잘 안 난다. 그리고 땡글땡글하다.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차를 끌고 가면은 탕글탕글하다. 뭐 차가 뭐 사람으로 칠 것 같으면 20대처럼 막 땡글땡글하다. 뭐 살이고 뭐이고 땡글땡글하듯이 뭐 그런 느낌을 받고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당연히 이 생각에서 선택할 때 1번이고 그런 거는 뭐 좋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단점이라 그럴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차를 이리 보면 국산차나 국내 이런 다른 차를 이렇게 보면은 막 앞에 계기판이나 기타 주변이 좀 휘황찬란해요. 뭔가 좀 근데 이 라보 이런 거는 그냥 뭐 좀 심플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별로 뭐 휘황찬란한 것도 없고 그냥 뭐 아주 물론 성능은 찾아보면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들어가 있긴 한데 좀 그게 오히려 심플한 게 단점도 되지만 장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장점도 되는 거죠. 심플하고 기능도 뭐 그게 없는 건 거의 없죠. 요즘에 나와 있는 탑 클래스의 기능은 뭐 거의 다 있다고 봐야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앞에 뭐라 합니까? 계기판 옆에 있는 걸 뭐라 그러지? 그게 화면 나오는 내비게이션 화면 나오는 그 부분은 조금 그게 좀 적다고 느껴져요. 크기가 좀 이렇게 조금 크게 와일드하게 그래서 조금 컸으면 하는 것이 좀 아쉽더라고. 그 부분이 아쉽고 또 하나는 이걸 운전대를 잡고 섰을 때에 왼발 오른발 밑에 유류 버튼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셋 버튼, ODD 잡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찾는데 좀 어려워요, 이게. 좀 이게 좀 이렇게 운전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밑으로 봐야 되고. 뭐 이런 것은 좀 조금 그렇더라고. 물론 이 핸들 주변에 있는 음량 이런 조절하고 크루즈 이런 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ODD라든지 이런 거는 물론 넥서스 같은 경우에는 볼 때는 보탄을 누르면 그게 딱 전체가 또 옆에 여기서 딱 이렇게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 전체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이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게 조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고객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 중에서 조금 이제 이렇게 아쉬운 부분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혹시 토요타 토요타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나 아니면 토요타의 어떤 바라는 점 고객님 개인적으로 내가 토요타 차를 타보고 이제 렉서스도 벌써 고객님이 오랫동안 또 타셨고 지금 또 이제 토요타의 라브4 이제 하이브리드를 타고 계신데 이렇게 타보니까 어떤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이랬으면 좋겠다 어떤 희망사항 같은 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말씀. 희망사항은 이제
물론 세계적인 추세가 전기를 써가지고 자동차가 운송, 그게 운반, 뭐, 이동수단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동수단인데, 이 이동수단이 전기로 하다 보니까, 전기가 아무래도 이 전기가 이 휘발유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이 악셀들을 밟았을 때 순간적으로 튕겨나가는, 순간적으로 발진하는 그런 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기라는 자체가. 전기가. 네. 그러니까, 그게 내가 빨리 갑불이 안 될 때도 있고 이리 한데, 그런 안정성에 오히려 더, 아무래도 악셀들을 쭉 밟아야만이, 근데 휘발유만 있었을 때는 싹 밟으면 휙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는 좀 쭉 밟고 있어야 이게 약간 좀 지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쑥 전기가 받는 순간에 촥촥촥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전기라는 게 조금 지긋하게 이래가지고 쭉 이게 지가 탄력을 받아서 간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요타. 그리고 토요타에서는 물론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선두주자니까 좀 잘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한데, 앞으로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짐을 실는, 그 다음에 운반만 하는, 운송만 하는, 그 다음 이동만 하는 사람, 이런 거에 대한 것이 가장 목적에 의한 차를 이용하는 그게 제일 우선시 되는 인간의 운반 그거기 때문에, 뭐 결국은, 운전하기가 편하고, 물론 뭐 앞으로 뭐 운전을 안 해도 뭐 무인으로도 된다고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좀 받치도 저 운전석도 그렇고, 안 다치고, 이게 운전석 같은 경우에도, 조수석 같은 경우에도 문짝이라든지 앞에 이 부분이, 물론 뒤에서야 뭐 또 뒤에 간격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문짝 옆에라든지 그런 것이 좀 안전이 뭐 제일 우선이지 뭐. 그래야 뭐 전복이 돼도 어떻게 보면은 안 찌그러져 가지고 사람은 쌩쌩하다 뭐 이런 것처럼 전복이 되고 막 이게 막 해도 뭐 이 사람이 있는 부분은 뭐 예를 들면 비행기에 뭐 낙하산처럼 뭐 튕겨 나가 빈다든지 사람이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에어백이 이 인체를 의자와 함께 이렇게 전체를 둘러싸준다든지 만약에 전복이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그거는 뭐 연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요. 뭐 이렇게 둘러싸준다든지 팍 하면 의자와 동시에 이게 모든 걸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준다든지 몸을 이렇게 완전히 보호해주겠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빨리 가는 것이 앞으로는 중요한. 빨리 가면 비행기 타고 가지 뭐 이게 자동차 타고 가겠습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 이 시야가 좋고 그 다음에 내가 경치를 찍을 수 있게끔 이런 그게 좀 모든 게 이게 차 안에서 타고 가면서도 아무리 사람이 앞만 보고 가라 해도 사실상은 운전수도 마찬가지지만 옆에 타는 사람도 밖을 보면서 막 찍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밖을 보고 찍을 때에도 이 시야가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환하고 좋게 사진 찍기 좋게 그런 식으로 차를 만들 수도 있고 안전하게도 만들 수도 있고 막 이런 것이 소비자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의 라이프 라이프가 네. 차를 타고 하면서도 이야기도 하면서 사진 경치 좋은 것도 찍고 이러니까 물론 뭐 지금은 뭐 이것만 옵션만 걸어 놓으면 뭐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앞에 차가 있으면 뭐 서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거까지 다 좋죠. 좋은데 지금은 보면은 좀 뭐라 할까 이 사진 찍고 이럴 때는 뭐 달리면은 사진이 잘 안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뭐 이 방법이 뭐 있을 것 같은데 좀 이게 창문을 열어놓고 뭐 밖을 내다보고 찍고 뭐 이렇게 하긴 한데 그리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객님 지금 라브4를 타신 지 지금 이제 8개월 정도 네. 되셨는데 키로수는 얼마 정도 타셨어요? 한 19,000 정도, 2만 대 정도. 2만 킬로 정도. 8개월 한 2만 대 죠. 네네. 그러면은 기간 대비 키로수를 좀 그래도 적지 않게 타신 건데 지금 고객님 주변에 지인분께서 이 라브4에 대해서 어때? 이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면은 고객님께서는 추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 대답은 제가 참 하기가 좀 조금 애매한데요. 뭐 칭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건 비평도 아닌데. 네. 내가 구입할 때 생각했던 것만큼은 만족이 안 돼요. 이 SUV가, 라브4가. 그건 뭐냐? 그 차체가 우리 한국 도로를 달릴 때 조금 약간 좀 뒤뚱거리는 맛이 좀 나요. 조금 이게 물론 SUV가 뭐 성형하고 틀려서 그렇겠지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스무스하게 쫙 이렇게 가는 그런 기분이 아니고 이 운전을 하면 약간 뭔가 좀 뒤뚱거리는 기분이 나고 조금 그게 이제 그 차선을 넘어가면 그 왜 그 삐삐 울리는 그 경고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핸들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려는 느낌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자체를 떠나서 그건 뭐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차체가 좀 안정하다. 내가 시속 140km, 150km 달려보니까 조금 안정감이 떨어지는데 뭐 100km 정도 달릴 때는 뭐 그냥 안정감이 있고 그 이상을 달렸을 때는 조금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고객님께서 그 전에 타셨던 모델이 아무래도 이제 세단의 GS350 좀 더 좀 그렇죠. 출력이 있고 네. 이런 차의 느낌을 좀 간직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제 SUV고 출력이 그 전차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그것도 있는데 그걸 생각을 한 거 아니거든요.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그 내가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도 내가 친구들 현대 팰리세이드라든지 이런 걸 내가 많이 내가 운전을 갖다가 많이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나한테 운전을 맡겨요. 그래서 내가 많이 몰아봤어요. 몰아보면 그런 차에 비해서 하여튼 차체의 안정감 이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느낌이 그게 차가 좀 뭐 잘잘잘 뭐 아주 편안하게 그냥 운전대 잡고 있으면 잘 간다 이런 느낌은 조금 덜 들어요. 내뿐만 아니라 딴 사람도 아마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아마 소감을 물어보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많을 거예요. 팰리세이드 이런 것도 내가 많이 몰아봤거든요. 물론 그거는 뭐 전적으로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전부 다 휘발유 차였지만 팰리세이드가 였지만 이제 그런 건 있지. 전부 다가 만약에 이게 휘발유 차였다면 이게 하이브리드가 아니었다면 또 틀릴지도 모르죠. 이게 그게 틀리거든요. 이게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 그리고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 아닌 거는 그 배터리가 뒤에 있고 앞에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차에 대한 배치도 많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겠죠. 무게 배치. 네. 그죠? 설계에 따라. 설계.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내가 그 팰리세이드 이런 걸 타봐서 그러는지 조금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뭔가 운전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편안하다 이런 거는 조금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내가 단점을 갖다가 얘기해가지고 내가 욕도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느낌을 얘기해요. 그럼요. 내 느낌을. 고객님의 개인적인 솔직한 어떤 느낌.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러면 고객님께서 이제 끝으로 고객님께서 어쨌든 느낌을 이제 솔직하게 그리고 사람마다 다 느낌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네, 본인이 느끼는 그 어떤 부분 그리고 차에 대한 어떤 생각 다 다르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그러면 끝으로 이제 간단하게 그러면
라브4 이 차는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이런 부분이다. 그 부분만 그냥 말씀을 딱 해주시고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1차적으로는 우리 국내에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타기에 일단 아주 좋고 저렴하고 또 그 다음에 성능 가성비라고 그러죠. 성능 돈에 대해서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좋고 또 렉서스나 이런 데에 비해서도 또 막 이렇게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싸고 솔직히 그 이야기하면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돈에 그 가성비 이거는 그냥 뭐 만족이죠. 만족이고 또 차량의 휘발유라든지 이런 그 연비 그러니까 그 하이브리드니까 연비도 또 만족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그 한번 속도를 내서 빼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약간 꿀렁꿀렁하는 게 있다는 걸 느낀 거지 실질적으로 뭐 130km, 140km 그거 갈 일이 있습니까? 대부분 뭐 100km, 110km 뭐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 비해서 한국은 그래도 키로수가 좀 뭐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많다고 해도 110km 아닙니까? 맞습니다. 110km만 가도 뭐 아무 문제 없는 차죠. 한 120, 30 가니까 이제 뭐 아까 얘기대로 뭐 좀 뭐 바람도 타고 좀 꿀렁거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건 뭐 그렇게까지 그 노인들이 뭐 달릴 일도 없고 젊은 사람들은 물론 뭐 섹션 가기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뭐 아까 얘기대로 뭐 배낭이나 뭐 신발 뭐 이런 데 아무 데나 그냥 집에 넣어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아주 좋죠. 그리고 뭐 울퉁불퉁한 길도 가도 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 건 아주 그건 좋은 장점이 많아요. 내가 그래서 국산차보다는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뭐 그런 아쉬운 점만 얘기했을 뿐이지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고 뭐 앞으로 아마 다른 소비자들도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뭐 이 정도 뭐 오늘 마치죠. 네, 오늘 고객님께서 이렇게 조경 사업을 되게 오랫동안 하셨고 그쪽 분야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전문가시고 그리고 시도 쓰시고 또 책도 쓰시고 네. 앞으로도 고객님이 그리고 또 여행도 또 좋아하시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고객님께서 굉장히 또 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하시는 일들 굉장히 더 크게 번창하시길 기원을 드리고요. 또 좋아하는 여행을 토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와 함께 항상 안전하고 행복한 운전 하시길 저도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